마트에서 장 보다 보면 가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죠. 예전엔 영혼이 맑아 보인다 같은 말로 접근하는 사이비 포교 수법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치 얘기로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번호까지 교환하려고 한대요. 특히 혼자 장 보는 어르신이나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주요 타깃이라는데 이게 그냥 번호 한번 교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동네 지인처럼 친근하게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깊은 관계를 만들면서 사이비 종교로 끌어들이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요. 정말 싼 가격에 물건을 올려서 연락을 유도한 뒤 이름, 주소, 생활 패턴 같은 개인정보를 싹 빼가는 거죠. 특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을 대상으로 육아용품 나눔 같은 명목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 사이비 단체 포교팀이랍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택배거래 유도 후 잠적, 돈만 받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선입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짜 입금 문자, 입금된 것처럼 조작 후 물건만 가로채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요. 문자만 확인할 게 아니라 계좌이체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 후 대출 사기, 거래자 신분증을 요구한 뒤 대출 사기에 악용.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즉시 그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 등 불법적인 일에 악용될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요. 물건 바꿔치기, 중고폰 거래 시에 박스만 보내거나 고장난 제품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택배 거래 말고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나눔 사기, 무료로 준다고 접근 후 개인정보를 캐내는 건데요. 아무리 무료로 물품을 나눠준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물어볼 때는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매물 거래 후 미배송,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물건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기, 여러 명이 공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입금만 받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후 추가 비용 요구, 처음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수법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중개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 사기, 가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건데요. 정식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팁 알려드릴게요. 직거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리뷰나 거래 내역이 있는 계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거절하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택배 거래만 고집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공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안전 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세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신분증 요구하는 거래는 피하세요.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택배 오배송 사기입니다. 우리 집 주소는 맞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택배가 왔다? 이럴 때 전화가 와서 택배가 잘못 도착한 것 같아요. 몇 호인지 알려주면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스토킹, 절도,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이용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이제는 아무나 믿고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마트에서 낯선 사람이 정치 얘기를 꺼내거나 당근마켓에서 너무 싼 물건이 보이면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